네, 국민의힘이 다음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고 재판 지연 방지 TF도 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증거 없는 기소라며 비판했는데요. 당원 게시판 논란은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다양한 정치권 상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먼저 보고 오시죠. 예,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재명 대표 이제 25일 위중교사 1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생중계 그리고 특검법 이렇게 여야가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은 특검법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로 계속 똑같은 주장들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법으로서는 민주당이 다른 카드가 좀 딱히 없어요. 25일 날 또 위중교사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 리스크는 지금 최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맞불 카드랄 게 어쨌든 부결이 예상되지만 제2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28일쯤에 재표결에 들어가면 그렇겠죠. 지금 분위기는 또 거부가 되는데 그러면 또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회전문 특검법이 되는 거고요. 생중계도 지금 그렇습니다.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또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번에 안 한 생중계를 법원이 이번에 또 특별히 허가해 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러면 그때 해주지 왜 이번에 해주나 이런 것도 있어서 공정성 논란이 또 있고 법원으로서는 그런 부담을 굳이 떠안을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예. 또 주진우 의원은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요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무죄를 계속 주장하니까 그러면 생중계에서 본인이 좀 잘 이렇게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또 만세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등 대고 앉아서 자기 연설문을 지금 읽는 옛날 무슨 코미디가 생각나는 좀 그런 희화적인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들을 하나씩 좀 짚어볼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 이걸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선거법, 공직선거법 사건은 원래 6개월 내에 그렇죠, 이제 다 해야 되죠. 끝나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미 1심 선고 이제 며칠 전에 했잖아요. 15일 날 예. 1심 선고했는데 이 1심이 2년 2개월 만에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지금 열린 선거예요. 선고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또 연장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재판 기피 신청을 한다든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든지 증인을 더 많이 부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변호인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어쨌든 계속 지연돼 왔어요. 지연돼 왔고 이제 2년 2개월 만에 열려서 1심 선고가 내려진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1심 끝나고 나서 2심, 3심은 3개월, 또 2심 끝나고 나서 대법원 최종심은 또 3개월. 예. 이게 원래 이제 절차이긴 한데 그거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슨 법원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무슨 제지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절차대로 다 돼야 되는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또 이게 지연될까봐 이게 전국 구도를 보면 말이죠. 지금 민주당은 아무튼간에 이 사법 리스크를 원천 해소시키려면 임기를 단축해서 대선을 빨리 대통령 임기가 단축되면서 대선을 빨리 치러서 그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건 탄핵이라든지 이른바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판을 지연시켜서 어쨌든 대법원 판결을 늦추려는 그런 전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국민의힘은 그걸 바로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저 이제 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재판에 대해서 말이죠. 태스크포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법원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지연 대책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을 해서 그걸 경계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과하게 야당도 물론 그렇고 야당도 지금 엊그저께 재판에 대해서 검찰 독재 정권이 내린 그 부역에 대한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게다가 미친 정권이 미친 판결. 그렇게 법원을 막 압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다 적어도 재판에 대해서 좀 말을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스크보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법 선고는 무려 2년 2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조승래 의원이 그 결과를 놓고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표현을 이번에 특히 법카 위증 사건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 것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도대체 이 그 판결문을 보면 의외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사실 관계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골프를 쳤다는 거는 입증이 됐잖아요. 사진이 있고 여러 가지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의 협박이 위협이 겁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증언들이 당시에 주무관, 팀장, 국장 다 증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사건을 자 2달 20일도 아니고 22개월 거의 2년 2개월이 걸려서 이렇게 돼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선배께서 이게 뭐 TF를 만들어서 당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이냐. 그렇지만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지연된 정의, 그 정의가 뭔지를 여야가 다투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연되면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위증교사도 그렇고 이런 재판도 좀 재판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말한 633, 뭐 축구 전법 아니잖아요. 3개월 만에 이제 2심도 하고 3심 대법원도 하고 이렇게 지켜져야 됩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든 건데 이렇게 재판을 마냥 느리게 되면 기다리는 국민도 지치고 피고인의 입장이 된 이재명 대표도 진이 빠지는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니까 내년 3월 1일 이전에 2심이 나오고 내년 6월 안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명확하게 국민의 이 사법적 어떤 대선을 앞둔 중요한 정치인 아닙니까? 불확실성을 걷어줘야죠. 대선에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를 빨리 결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이제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가 통과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부결이 되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차피 윤 대통령이 아마 그 제2요구권 행사할 겁니다. 이른바 거부권. 헌법에는 거부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2요구, 제1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2요구권 행사하면 당연히 재의결에 들어갈 것이고 재표결이라는 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결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탈표가 4표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지금 이 여당의 이 단일 대우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1심 결과가 나오면서 당연히 이제 여당의 그 이른바 갈등,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도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것도 지금 거의 이슈가 좀 사라지는 분위기예요. 민주당은 이제 특검에 대한 이슈를 계속 살리려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특검 정국은 계속 될 겁니다. 될 텐데 문제는 그거예요. 계속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방어막을 칠 텐데 그럼 언제까지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그렇게 이른바 도돌이표로 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돌아오면 다시 또 재표결에서 부결되고 그럼 다시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또 만들고 이번에 지금 민주당은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이제 이 숫자를 많이 줄였어요. 수사 대상을 줄이긴 줄였어도 아무튼 지금 뭐 국민의힘은 절대로 특검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은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당 또는 여권도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죠. 특검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여당 내에서 현재로서는 단일 대우가 유지되고 한동훈 대표로서도 지금 뭐 특별 감찰관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검이 아니라. 네. 근데 이 상황이 이 균형이 언제든 깨질 겁니다 아마. 이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상원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와 야가 등을 맞대고 자신들의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협상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그 적대적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적대적 관계가 지속돼서 같이 공생으로 갈 건지, 공멸로 갈 건지 말이죠. 그게 언젠가는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러나 당분간은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방어를 칠 겁니다 아마. 네, 여전히 뭐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한 궤도를 계속 탈 수밖에 없어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전국입니다. 계속 돌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특검의 그 소위 그 피저빌리티라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라는 건 여당의 주장이지만 좀 빼야죠. 그러니까 진짜로 제3자 추천의 특검 받을 수 있는 안을 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뻔히 회전문 돌아서 나올 걸 알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장도 저는 생각해 보면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고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계속 도돌이표를 그릴 수밖에 없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여권의 사법 리스크라고 아까 최 교수도 표현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축구 경기에 빗댄다면 상대방이 실점하기만 바라는 경기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점이라는 게 내가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뭔가 이 점수를 지금 이런 시기에 따야지만 지지율도 올라가고 전국의 어떤 주도권이랄까 국정 동력도 좀 회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회신이라든가 인사 이제 대통령이 남미에서 오시니까 그 뒤에 뭔가 국민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 우리도 좀 새로운 비전을 임기 후반기에 제시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득점이 있어야 국민들의 그 어떤 멀어진 민심도 제대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여야 모두 좀 반성과 자기 어떤 그 성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계속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검찰이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 예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또 기소했단 말이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가 계속 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입장 낸 거 보면 뭐 룰라 브라질 대통령 얘기하면서 증거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들 계속 내는 것 역시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법인카드 이 지금 문제로 전 기소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계속 얘기는 돼 왔던 건데 그렇죠, 맞아요.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5개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4개 재판이니까 4개 재판이지만 사건 훨씬 많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가 같이 묶여 있어 하나의 재판이에요. 사건 다 다른 사건들인데 이것까지 포함되면 5개인데 저는 검찰이 말이죠. 4개 가지고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를 올감할 수 있어요. 지금 검찰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만은 이 법인카드 이 문제는 기소를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기소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죄가 있는데 그거 알면서 기소하지 말란 얘기냐? 라고 반문한다고 할 말이 없다고요. 할 말이 없는데 사실 그렇죠. 세상에 모든 일을 기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잘못을 다 파헤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서 게다가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이른바 출장 조사하면서 그런 이제 특혜를 베푼 것처럼 비치는 그런 수사를 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 거는 이렇게 법인카드마저 이렇게 기소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죠.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가.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있는 걸 검찰이 기소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단지 정치적으로 볼 때 저는 이거는 기소를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너무 과도하게 검찰이 밀어붙인다는 그런 느낌은 좀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예도 들었고 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라질 대통령, 룰라 대통령도 1심, 2심에서 비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실제로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는데 3심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뒤집히고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인물이거든요. 이번에 리우의 G20도 의장국의 정상이었고 자 그런 예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미국의 수정헌법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도 37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다가 근데 미국 헌법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국민의 선택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선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브라질 얘기고 브라질 사정에 따른 법 얘기고 미국은 미국의 수정헌법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이 엄연히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승래 의원이 이 법카 기소하니까 해도 너무한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나온 걸 보면 이분도 좀 부부가 해도 너무했다. 이게 다 증거 없이 기소했다 그랬는데 왜 증거가 없습니까?
조명열 씨의 딱 떨어지는 증언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제가 놀란 거는 제네시스 관용차를 그 아파트 개인 동 호수 스티커를 조명열 씨가 가서 떼고 그걸 자기 손으로 붙이고 근데 거기 주차장에다 놓기 뭐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무슨 복지센터 주차장에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찾기가 예가 드뭅니다. 그다음에 뭐 음식도 다 줄줄이 나왔잖아요. 과일,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세탁비, 자기 차 수리비. 치사하잖아요. 이런 게 좀 심하다는 겁니다. 조승래 의원은 그런 것을 기소한 검찰이 다른 단체장들도 있는데 해도 너무하다 그랬지만 이 내용을 지켜본 국민들도 그 부부도 참 해도 너무했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또 다른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를 하면서 그 안에 15가지 이유를 담았거든요. 민주당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맞받았으니까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이 혁신당은 이 의석이 적어서 혁신당 혼자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탄핵안 발의 자체가.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려면 이제 3분의 2의 제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탄핵이라는 건 말이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검찰 수사가 전제가 돼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 최순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면서 신문에서 보도가 되고 계속 수사가 이어지면서 특검으로 갔어요. 특검이 돌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의결된 거예요. 2016년도 12월 9일 날. 그 전에 수사 그리고 특검 이 진행이 되면서 탄핵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하려면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사실 정치적으로는 조국 혁신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현실 법리적 절차로 볼 때 과연 현재 이 검찰의 상황으로 볼 때 윤 대통령 부부를 수사할 수 있겠어요? 윤 대통령을?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인 제스처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난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건 이제 탄핵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다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 적이 있어요. 직무에 복귀한 적이 있는데 탄핵을 잘못 서두르다가는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그 정치적 후폭풍은 감당이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국 혁신당이 만약 하려면 이건 야당과 민주당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별로 큰 나름의 국민들에 대해서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에게 메시지는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이거는 실효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국 의원, 조국 대표는 아시다시피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 출신이에요. 법학 교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15가지 혐의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법학 교수 출신이면 법조 전문가니까 잘 알 텐데 무슨 내용이냐. 자, 제2요구권을 탄핵 사유로 했어요. 제2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이게 탄핵 사유라고 집어넣고 제일 웃기는 건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탄핵 사유다. 류 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것도 뭐 탄핵 사유다. 이게 말이 안 돼. 15개 중에 이런 게 다 있어요. 또 명품백 수수를 넣었는데 자,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에요. 이 혐의를 밝혀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15개 탄핵 사유를 넣어놓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건 좀 조국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을 좀 하나 봐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요. 탄핵 사유들이 아닌 사유들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급하긴 어지간히 조국 씨가 급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여당 상황 살펴보는데요. 저희 이슈태그 좀 잠깐 보고 오시죠. 자, 계파 갈등 재부상이라고 저희가 이슈태그 정해봤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 친한계, 친윤계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당무감사 실시 여부를 가지고도 조금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당내 상황 좀 어떻습니까? 제가 뭐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니까 그러나 좀 상당히 이 문제는 그 첨예한 갈등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산 오류로 원래는 전부 XX 처리돼 있을 이름이 드러나면서 한동훈 대표의 이름. 그런데 동명이인이 여러 있다는 것이고 적어도 한동훈 대표는 아니다라는 건 드러났잖아요. 문제는 나머지 가족들은
그 뚜렷하게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자는 건데 한 대표 측에서는 계속 일단 무대응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친윤계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 사람은 당 밖의 인사인데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니까 그 당 안에 있는 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하고 아니 당 외 인사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 하면서 그러게요. 이상한 싸움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물실혹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좌우 훅을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보면. 그런데 적전 분열을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굳이 이 문제를 쟁점화해서 뭐가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이럴 때는 조용히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희극적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긴 가리되 방식을 꼭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권성동 의원 보고 뭐 가족들 게시판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는 공방이 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하등 지금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조용히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조용히 그러니까 침묵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뭐 특별한 입장을 더 내지 않는 것은 왜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무슨 가족들이 연루됐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런 거 써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한동훈이란 자기 가족에게. 저는 이거는 지금 말씀처럼 그 백해무익한 논쟁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이제 힘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반사 이익에 기댄 정치는 안 된다. 예. 그 직접 뭔가 생산해내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 가지고 계속 이러다가 이제 이슈가 바뀐 거예요. 공수가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이제 말하자면 한숨을 돌린 거예요. 근데 한숨을 돌린 사이에 뭔가 이 전력을 비축해가지고 정책을 낸다든지 말이죠. 인적 쇄신이라든지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안을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반사 이익에 기대지 않는 정치예요. 근데 지금 이 조금 한숨을 돌린 상황에서 지금 이 국면이 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서 이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저는 이 문제는요. 당원 게시판은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냥 그 안에서 놔두지 이걸 뭘 이거 서로 이렇게 동반하냐. 저는 우리 박상민 평론가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당무감사도 필요 없다고 저는 보세요? 당무감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서 뭐 합니까? 밝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갈등, 윤화 갈등 또 부추겨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이 여기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좋아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민은 또 바뀔 거고 공수가 또 바뀔 거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하루 이틀 안 며칠째 이러고 전 이 이슈가 나오다가 그냥 끝나고 없을 줄 알았어요. 이게 이슈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예. 이건 그만해야 된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말이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분의 평론도 오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